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22년 제13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서수진 작가님의 골드러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관계가 깨어진 어떤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잘 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캥거루, 다친 캥거루가 맨 앞에도 나오고 맨 뒤에도 나와요. 당연한 은유겠죠. 골드러시 체험 상품을 해서 이제 여행을 가는 이 부부 진우와 서인입니다. 자, 진우와 서인은 7년 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3개월 전에 퍼스의 쉐어하우스에서 처음 만났다. 퍼스는 호주 서쪽의 도시로 시드니나 멜버른에 비해 인구가 적었고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가 더 쉬웠다. 진우가 일하는 일식당은 퍼스의 시내에 있었는데 식당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를 렌트해 직원들의 쉐어하우스로 사용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직원 10명이 살았고 진우와 서인은 거실을 나눠 썼다. 거실 한가운데 커튼을 치고 서인은 소파에서, 진우는 바닥에 얇은 폼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잤다. 주방에서 일하는 진우의 출근 시간이 홀에서 일하는 서인보다 일렀기 때문에 진우의 알람이 먼저 울렸다. 진우가 아무리 서둘러 알람을 끄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켜도 서인은 이내 일어났다. 지금 나가는 거야? 이 소설은 되게 리얼해요. 팩트가 있다고 할까, 정보들이 많이 등장하죠.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둘은 비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서인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가고 있었다. 서인은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진우는 이미 식당 사장으로부터 457 비자 지원을 약속받은 후였다. 457 비자를 약속받기까지 진우는 최저 시급의 70%만 받으면 일했다. 휴식 시간에도 쉬지 않았고 정규 근무 시간보다 매일 서너 시간씩 더 일했다. 사장은 진우의 휴무일에도 때때로 그를 불러서 종일 매장 재고 정리를 시킨 다음 밥을 한 끼 사주고 돌려보내곤 했다. 457 비자를 신청한 이후에는 심사를 대비해 최저 시급을 훨씬 웃도는 법정 금액을 급여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진우는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의 절반을 사장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기로 약속했다. 사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자 신청비나 변호사 수임료 따위도 모두 진우가 내기로 했다. 이게 관례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457 비자를 신청해준다는 명목으로 주에 50시간씩 일하면서 주급으로 100불만 주는 업체도 있었다. 어쨌든 이게 457 비자로 2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였다. 급여는 적어도 2배, 경력을 고려하면 3배가 될 터였고 법정 유급 휴가 4주에 공공 의료와 공교육이 무료였다. 진우는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하며 서인을 설득했다. 음. 영어 점수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서인이 대신 그 비자를 받았죠. 왜냐면 서인이 받고 그다음에 서인 서인의 파트너, 진우는 곧장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거죠. 이렇게 같이 살게 됩니다. 호주에 살 생각으로. 어, 참 이게 같이 사는데 음, 이 둘은 이제 뭐 꿈을 꾸죠. 크리스마스 휴가에 바닷가에 집을 한 달간 빌릴 것이다.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딸린 집을 살 것이다. 이런 음,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리고 1년 후 서인이 다른 남자와 잤다는 걸 알게 되었다. 홀에 새로 들어온 22살 남자였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서인은 그 남자애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 남자애도 서인을 사랑한다고 했다면서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는 해. 여기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데 너는 늘 바쁘고. 진우는 서인을 때리고 싶었다. 뺨을 갈기고 그 작은 어깨를 잡아 마구 흔들고 싶었다.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몇 주에 걸쳐서 같은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진우에게 점점 더 명확하게 다가온 것은
서인이 돌아간다면 진우의 비자가 취소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었다. 헤드 셰프로 일하면서 457 비자를 얻어낸 것은 진우였지만 서류상에는 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진우는 서인의 파트너 자격으로 거주를 허락받은 것뿐이었다. 진우가 영어 점수를 받고 다시 비자를 신청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한 번 비자가 취소되면 그 후로는 다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진우는 서인에게 한국에 가지 말라고 했다. 처음에는 비자를 이유로 들지 않았지만 결국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서인은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했다. 나 걔랑 잤어. 내가 너랑 어떻게 살아? 네가 정 원하면 걔랑 가서 살아. 진우는 서인에게 무릎을 꿇었다. 제발 1년만 기다려줘. 그냥 호주에만 있어줘. 제발 부탁이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거가 있고 다시 현재로 와요. 둘은 이제 결혼 7주년으로 여행을 온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헤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음, 진우와 서인이 숙소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음. 근데 이 되게 허름한 숙소고 이게 이제 둘의 깨어진 관계를 다 상징한다고 봐요. 모든 장면들이 암시를 많이 주죠. 문이 잘 안 열리기도 하고, 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음, 뭐 그 일이 있고 진우는 한밤에 서인이 흐느끼는 소리에 잠을 깰 때가 있었다. 뭐 인제 참. 그리고 인제 그 서인은 채소를 기릅니다. 가지와 호박이 열렸고 뒤뜰에 서인이 세워 놓은 대를 타고 줄기콩과 토마토가 자랐다. 음. 진우는 손도 대지 않았어. 그 풀을. 손도 삐진 거죠. 그리고 금강인 체험을 현지에 또 오는데 아주 오래전에 금강이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왕조의 유적지처럼 보이는 음 그런 곳에 간 거죠. 겨우 18년이었대. 이 광산에서 금이 나온 게. 천장을 만지면 돌이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하대. 진우. 진우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서인이 가이드에게 사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서인의 여벌고를 바라봤다. 서인은 자신이 광산을 뒤흔든 것처럼, 그래서 광산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처럼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대신 사과하는. 그리고 달리다가 차창이 갑자기 깨지면서 차가 옆으로 튕겨나가요. 캥거를 쳤어. 캥거루는 어떻게 됐어? 죽지는 않았어. 근데 진우는 차에서 "캥거루를 죽이고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놔두면 그냥 두고 가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죽을 거면 우리가 죽일 필요는 없잖아. 며칠이라도 더 살게 둬. 여기 와서 봐. 피를 이렇게 흘리면 며칠도 못 버텨. 산채로 물어뜯기게 될 거야." 진우는 심호흡을 한 뒤에 쇠막대를 내리쳤다. 캥거루의 머리가 아래로 내리찍혔다가 튀어 올랐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빌어먹을 또 한 번 더. 진우는 캥거루를 똑바로 내려다보지 못했다. 금방이라도 토할 것만 같았다. 차로 돌아와 피가 묻은 쇠막대를 트렁크에 다시 넣고 나서야 티셔츠와 팔에도 피가 튄 것을 보았다. 이런 거죠. 캥거루가 움직여. 죽었어. 분명히 움직였어. 캥거루가 살아있다고. 죽었어. 그래 엑셀을 밟죠. 1시간이 넘도록 진우와 서희는 아무 말도 없이 길을 달렸다. 해가 지고 있었다. 여전히 서쪽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으므로 그들 앞에 경이로운 노을이 펼쳐졌지만 둘 중 누구도 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말 캥거루가 움직였어? 정말 캥거루가 움직이는 걸 봤어? 진우는 핸들을 움켜쥔 손등에 내려앉은 붉은 햇빛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서인의 여벌골 역시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진우는 주머니에 있는 오팔 반지를 생각했다. 진우는 서인에게 반지를 내밀며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에 서인에게 입을 맞춘 적도 없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서인의 눈을 닮은 아이를 보며 경탄한 적도 없었다. 진우와 서인은 빛나는 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빛나는 순간.
진우는 그들이 늘 그것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절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붉은 햇빛이 차 안에 가득 들어찼다. 진우는 온통 붉기만 한 세계를 바라보았다. 이런 소설입니다. 골드러시는. 이게 작가 노트를 보면 2017년 제이가 한국에 들어왔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였다. 제이의 이혼에는 많은 문제가 얽혀 있었고 조정과 소송이 이어졌다. 그 과정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정작 제이는 초연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 더 괴로웠다고 했다. 제이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호주에서 오랜 시간을 혼자 보냈다. 그는 몇 주간 온종일 술을 마셨고 잠을 30분 이상 자지 못했노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 제이와 함께 있어준다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다.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욕을 하고 함께 울어준다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나는 당신이 이 소설을 읽으며 슬퍼하기를 바란다. 뒷뜰을 가꾸는 서인의 뒷모습을, 캥거루를 쇠막대로 내리치는 진우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아 주기를 바란다. 지나가버린 사랑을 온 힘을 다해 움켜쥐고 있는 이들을 안쓰럽게 여겨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언젠가는 사랑에 다가갈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셨고요. 어, 그리고 이 정도, 이 소설은 이 정도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사랑을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